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내홍이 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박 대통령 덕분에 당내 갈등이 봉합됐다. 감사하다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여상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가 결국 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제 대통령은 상당히 강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5일 이전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네. 그다음 친박계 의원들, 특히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는 윤상현 정무 이런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우리나라 국민 정서라든가 이걸 헤아리지 못했다. 아하, 네. 우리나라 국민들 법적으로 해결하자, 법으로 가자 이러면 메모찬 사람이고 싸우자는 거냐,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이게 박 대통령의 평소에 조금 차가운 이미지에 이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기운이 제해지면 국민들에게 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어떤 부모 같은 이런 존재로 남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좀 훼손이 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일관성, 이런 태도는 알고 있지만 좀 부드러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국회법 제2 그 의견서를 법제처장이 해서 보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사실은 대통령이 강하게 그걸 요구한 거로 보여지는데 없던 일로 되고, 새누리당에서 그거는 안 받은 거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사퇴를 막은 것은 아마 새누리당 내 김무성 대표라든가,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이 아마 통일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대표는 이번에 이 사퇴를 만약 한다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강하게 맞서서 자기 소신을 관철하는 정치인,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만일에 사퇴를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박 대통령에게 사퇴를 해버리면 더 큰 상처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과 비박, 반박과의 갈등이 심화될 거고, 그러면 이게 야당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청와대 여당과의 문제에서도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마 유승민 대표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지 않느냐. 대통령을 진짜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군요. 일단 이제 국회법 이거 개정안 못 받겠다 그러고 제의를 요구한 것에 법률심은 법제처장의 논리를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법제처장으로서는 그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 어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어떤 이론적, 그러니까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박지원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하고도 이제 긴 인터뷰를 했지만, 결국은 야당과 그 맞서고 관계가 경색될 건 물론이고요, 국회 대 입법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국정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우선 야당은 이번에 이런 말을 해서 하지만은 참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최재성 원내대표 임명으로 또다시 한번 그 친노, 반노 간의 어떤 갈등이 이제 거의 정점으로 향해서 폭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물을 뿌려준 거죠. 소방수를 뿌려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원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전선 통일의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선한 의원이 박 대통령 덕분에 살았다, 박 대통령에 감사하다, 이렇게 비꼬는 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도 적절치는 않은데, 그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조금 좀 나중에 숨기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직접적으로 하니까 박 대통령 말도 그렇게 좀 그렇지만 그 야당이 요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야당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여당과의 관계는 경색되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연말쯤 되면은 김무성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고 자기 할 길을 갈 거라는 게 좀 전에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왜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하면은 네. 그 경색되고 힘들어질 걸 왜 박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게 아닌가? 네, 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2년 한 6개월 지났죠? 네네. 7개월 지났나요? 취임한 지가. 네, 네. 그런데 취임 초부터 계속 그 말씀하셨던 뭐 민생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 이게 세월호 특히 법안 그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도 네. 거의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야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야당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당은 또 자체 목적도 있고 특히 지금의 야당은 어떤 지금 그 적전 분열이라는 걸 막을 필요가 있어서 강공 일색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야당에서 청와대나 여당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야당과의 관계 정상화는 힘들다. 네, 네.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전공법으로 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오히려 야당의 어떤 그 좀 양보를 얻어내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고요. 예.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예전에 개헌론부터 네, 상해 쭉 보면은 예. 김무성 대표는 일단 하여튼 어느 정도 위치 확보될 때까지는 네.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석하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그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밀어붙인 것. 이거는 확실히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겠다는 걸로 봐야죠. 저는 그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혁신이 출발 때, 네, 김상곤 위원장, 네, 김상곤 위원장 그리고 특히 전 조국 교수가 들어올 때, 네. 이미 좀 승부는 거의 끝났다. 네. 그 마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마이웨이 이거는 거의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제 문재인 대표가 뭐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대표는 이미 그 반노 비노에 대해서 네. 너 갈 길을 가고 자신 없으면 당에 남아서 그냥 내 말에 복종해라. 네.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다음 이거를 뭘 벤치마킹했냐면은 2000년에 이해찬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허주 김윤환 대표를 빌어서 영남권 공천 대학살을 했죠. 네. 그래서 허주가 뛰어나와가지고 민국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겨우 2석 건졌다고요. 네. 그 당시에 비례대표 한석, 지역구 한석. 그걸 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비노 반노가 이렇게 반발해도 결국은 너희들은 안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재미있는 듯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61개 민생법안 그냥 또 표류하게 생겼고 일자리 만들고 여성원 변호사님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답답하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성원 변호사였습니다.